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8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단순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며 가부 부결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합니다. 계획의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사항이 포함된 지역사회보장 목표 및 추진 전략, 성과지표 설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총 1020가구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원광보건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9회에 걸쳐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7월 25일 중간보고회, 8월 22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고 9월 26일에서 9월 27일 지역사회보장대표 협의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익산을 목표로 2대 추진전략 2대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 10개 중점사업 57개 세부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후 전라북도에 제출함으로써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아 진행한 원광보건대학교 산업협력단 연구진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관련 용역사에게서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해당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발표를 하게 된 원광 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의 김경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2일 날 통합전수 교육관에서 한번 공청회 때 발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참여했던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했던 내용의 중복성을 좀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개략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별도의 제가 프리젠테이션 유인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참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목차는 4가지로 좀 구성을 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번호로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요. 익산시 102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인구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노령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익산시의 현황이고요. 페이지를 또 넘기셔서요. 줄어드는 인구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범주를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청년 인구로 익산시는 지금 나타났습니다. 전체 감소 인구 중에 약 한 80%가 청년 인구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대학생 비율이 또 높은 게 익산시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인구 현황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8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출산, 양육, 정주 여건 각각의 이제 그 영역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정주 여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유입 대책으로서 청년 부부 주거지에 대한 무료 제공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 문화 관련돼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체험 기회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욕구로 나타나는데, 좀 특이한 점 지난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차별에 대한 내용의 욕구로 도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이게 이제 반대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지금 느낀다라는 그 데이터인 거고요. 또 그 밑에도 긴급상황 대처 수준에서도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을 시민들이 가장 모른다는 데이터, 이게 데이터라는 거 참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11페이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민의 욕구라든가 또는 이제 TFT를 중심으로 한 피자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 사업들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 5가지의 전략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청년 인구 급감이라든가 청년 고용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첫 번째로 익산 대도학을 위한 희망 청년이라는 전략을 수립했고, 세부적인 추진 사업들을 하나둘씩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관련해서 미래를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꿈꾸는 기업체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라는 또 하나의 전략과 세부 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로 가셔서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환경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떤 사각지대 문제의 중요성들이 대두돼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전략과 더불어서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 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어떤 요구와 이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돌봄이란 전략하에 세부적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련된 추진 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5번째로 다양한 어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떤 중독이라든가 어떤 자살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의 힘이 되는 건강과 안전이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2대 전략과 57개 세부 사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이 둘을 나누어서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각각의 두 개 전략에 대한 세부 전략들을 소개를 했고 각각의 전략별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들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관리 체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는 해당 부서 관리 책임자와 공공실무 책임자와 더불어서 민간 참여자 8명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계속적인 이제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뭐 지금 현재 제시된 월은 이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수정 계획 보완을 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의회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하게 된 과정, 그리고 세부 전략들이 도출하게 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해준 이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네요. 지금 이 많은 자료를 다 몇 분 안에 설명만 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이제 여기 보고하는 날 저희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해서 저희 보고에 들었었는데 그때는 뭐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셨던 내용들이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그때 시장님도 여러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뭐 저 안건 제시된 거에서 뭐 수정되시거나 뭐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사안은 있으신가요? 예, 그날 이제 시장님 참석하셨던 이제 공청회 때 몇 네네네. 가지 의견들 또 구두나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의견들이 좀 존재합니다. 개략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좀 더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우리 마을 돌봄 사업단이라는 세부 사업들을 마련을 해서 그것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에서 현재 그 보수 교육비를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0%로 확대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5기 사업 계획에 이걸 연차별로 좀 반영하는 내용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 사업 계획에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대상자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 좀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장기요양 요원 가장 이제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그 안을 지금 이 세부 사업에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모니터링의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아이돌봄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차 확대해 갈 형태로 지금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직접 지원 이 부분들이 또 의견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23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 부모급여 신설 추진 예정들이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자체에서는 이제 첫째 아이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 지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정책 변화들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논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보안 모니터링 체계 속에서 좀 감안해야 될 내용이지 않은가 이런 형태로 그날의 의견들을 이런 형태로 반영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날 오신 분들이 이제 종사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 중간 보고에 대해 제가 묶어봐서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지금 큰 틀은 그대로 놔두고 세부 사업을 뭐 변경하거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은 그대로고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변형하는 거 그런 것뿐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뭐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기 계획과 5기 계획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말씀하신 전략 체계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 4기 때는 지금 저희가 전략 체계도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하나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지역의 특성을 받은 사회보장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전략은 기본적인 틀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 두 가지 지자체 자체 사업과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하는 형태로 이제 체계 틀이 이제 전부 다 좀 바뀌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총 세부 사업이 5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이 5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신규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약 한 32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업들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효과성이 좀 있다.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좀 해야겠다 하는 게 25개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제시를 했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전체 보고서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책을 정독을 못해서 제가 이 주신 자료만 봐서는 이 사업들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심의했던 그런 사업 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지금 사업이 37개인가 지금 하셨다는데 그건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뭐 사업 계획인지 보장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대표가업 두 번째 중에 우리마을 돌봄단 운영 이거 뭐 그 현장에서 제안 준 것 의견 반영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화 사업이요. 읍면동 공동 특화 사업.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읍면동까지 있는데 우리마을 돌봄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의원님. 그날 현장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 현장에 있었는데. 의원님, 이건 특화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이 읍면동 협의체 의원님들 수당권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그 다른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수당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읍면동 협의체별로 각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29개 읍면동이 공이 기존 공통 사업으로 한다를 해서 진짜 돌봄이 필요한 세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분들이 직접 가서 실태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했던 사업 중에서 네, 이걸 좀 더 특화해가지고 네, 그렇죠. 원래 안 하겠다. 하던 새로운 것을 사업인데 어떤 네. 단체를 꾸린다는 네. 이런 네, 의미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도 이게 이제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은 거의 관련 부서하고 네. 협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늘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일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중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또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일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는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부모 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립지원 증장기 계획을 기술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범위, 안 제7조에서는 보호기간 연장, 안 제8조에서는 자립지원센터 설치,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 설치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적용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는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추계 첨부 미해당에 해당되므로 첨부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들이 가족이 없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사회로의 진출함에 있어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2호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 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 부적응 등이 많아 사회생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청소년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명에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반해 제1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로 표현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명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퇴소 아동과 퇴소 청소년의 정의를 각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취소 아동과 퇴소 청소년 정의는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에서 새롭게 정하였으나 제명의 용어인 퇴소 청소년 등은 조례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임에도 약칭의 형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의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라 정의하였는데 제1호의 퇴소아동과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의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을 정의함으로써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정의한 퇴소아동과 퇴소 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가 조례에서 약칭을 하기 위하여 1회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퇴소 청소년 등을 정의 조항에 신설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퇴소 청소년 등 자립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 퇴소 후에 사후 관리까지 자립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6조의 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5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을 연장한 퇴소 청소년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항 삭제 또는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립지원센터 사무에 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구성된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위에 자문위원회,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체,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본 조항의 협의체 또한 위원회의 규정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 기능, 구성, 운영으로 구성되나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서만 규정되어 있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 대신하거나 통합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협의체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익산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해당하는 내용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안의 별도 조항의 실익이었고 입법 경제성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시설에서 퇴소아동 및 퇴소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상위 법률인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익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은 총 6개소이며 약 17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연간 한 10여 명 정도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 최대 5년간 매월 55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과 1인당 8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의 금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지원이 가장 우선이겠으나 한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주거 지원, 건강 지원, 정신 상담, 취업 직업 지원 등의 사후적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보호기간 연장, 정신적 기반 조성,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후 사회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찬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문위원회 이 검토 수정 사안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죠. 이 퇴소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이런 게 많이 지금 요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인데요. 우리 이제 행정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에서 여기 보면 뭐 자립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설치한다 하는데 우선 자립지원센터 이걸 뭐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는지. 자,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지금 도에서 굿네이버스에다가 민간 위탁을 지금 준 상태이고 거기서 전라북도에 한 500명 정도 종료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데 올해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연락이 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따로 익산시에서는 뭐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설치, 우리가 이와 유사한 뭐 협의체가 있나요? 네, 있죠. 위원회가? 저희 그 사회복지 협의체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최대 월 뭐 55만 원, 1인당 8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참 필요한 시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보완하거나 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이제 저는 아동복지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시점은 만 18세로 지금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넘어서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그 올해부터 이제 35만 원씩을 주는데 그 수당 지원하는 걸로 그냥 끝났었어요. 정부가 보호 종료 아동 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을 주는 그냥 계좌 입금만 시설에서 나오면 그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와 있는 이게 상태인데 몇 살까지 주는 거예요? 그 5년이에요. 퇴소하고 나면 최소한 5년까지. 5년 네, 무조건.
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좋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데 저희는 아동의 범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우리도 뭔가는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끌고 가야지 그냥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만 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청년으로 넘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희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뭔가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중장기가 잘 돼 있잖아요. 청소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청소년으로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줘야지 시설에서만 퇴소했다고 뭔가를 가져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좋은 의견이시고 막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변경해야 될지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아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시설에 온 아이들 중에 거의 70%가 학대로 들어와요. 이제 옛날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못 키워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 그 시설 아동이 전부 다 그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가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안 되면 퇴소를 하고 난 뒤에 아무리 심리 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심리 치료와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는 직업을 려든 대학을 가든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민 의원님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종료돼서 나오는 아이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애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뭐 나이, 또 네. 청소년법에 대한 또 나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네. 그럼 오늘 만들어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이, 연령이나 이런 게 최소한 후에 몇 년을 이렇게 하는 건지. 퇴소한 뒤에 5년 동안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네. 근데 이 조례도 그냥 그렇게만 진행을 하겠다 그건가요? 뭐 우리 익산시만의 특별하게 네, 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보완해야 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종료돼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일단 그 말을 쓰는 곳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이기 때문에 그 준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하실 거고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그 여러 가지 사안들 이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수정 의견들이 되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로. 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수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을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안정화하고 아동복지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통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6호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사, 검정, 검사,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수는 9명 이상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한 바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8 규정에 따라 최소 인력 이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네, 동의안에 올라왔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 대략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 몇 3년도. 년, 몇 년이나 했어요? 네, 이제 저 역사를 좀 아실 필요가 역사가 좀 필요한데요. 네. 그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그 동안은 도 산하기관이었다가 네. 예, 2020년 1월부터 저희 그 아동 학대 업무가 전부 지자체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아동 학대 업무를 보고 그동안 전북 서부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이제 아동 학대 가정들에 대한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니, 도 산하기관이었는데 시 산하기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도 됐습니다. 산하 기관이었어도 익산시는 운영을 했었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자체가 없었었어요? 2021년 아니 그러니까 없었었냐 그 전에는? 네, 없었습니다. 아 도에서는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했는데 예, 네. 그때는 우리 익산시 이에는 있었지만 장소는 네. 익산시의 장소는 있었지만 네. 익산, 군산, 김제를 다 합쳐서 권역별로 관리를 했었죠. 예. 뭐 아동법으로 돼서 있는데 그럼 타 2020년 1월달에 각 지자체로 왔으면은 네. 뭐 조례가 좀 있어야 더 디테일하게 뭔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다 이 아동 보호 전문 지금 기관에 우리 있습니다. 익산시는 조례가 없이 법으로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지자체 다른 데 우리 다 전라-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법으로만 운영되고 예, 있습니까? 예.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네, 의무니까 다 설치는 다 각 지자체별로 다 한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강력화로 했었는데 굳이 뭐 우리 뭐 시 단위는 그렇지만 전라북도 군 단위는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하는가요? 안다면 이거는 법적 사무라 의무 사항이어가지고요. 의무 이게 설치가 한 개소만 되겠습니다. 둘 수 있습니까? 두 개소를 둘 수 있습니까? 한 개소예요. 익산에 한 개소. 익산시. 예, 익산시에 시만, 한 개소. 시만. 예. 예. 근데 지금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 6월이에요. 네. 사례 관리를 보니까 지금 2022년도 6월달에 네. 2021년도에는 561건인데 음. 6개월 만에 1년치에 더 649건이라는 부분은 네. 그동안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굿네이 버스에서. 네. 근데 왜 이렇게 더 뭐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뭐 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다시 아. 재발생 나는 뭐 부분이 또 있습니까? 네, 뭐? 아동 네. 학대가 발생을 하면 아동 학대의 70%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판정되는 게 한 70% 정도가 아동 학대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례 관리가 2급한 사안 관리가 있고 일반적인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 받은 가정이나 아동들에 대해서는 1년 정도가 사례 관리를 해야 돼요. 심리 치료를.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1년치하고 22년치가 넘어가면서 그 숫자가 같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조례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 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 법 조항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 4조에. 뭐 아까는 없다는데 아니요, 우리-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보호 조례가 예방에 대한 그 조례에 들어가 아니 있다고. 그냥 따로 우리냐 익산시나 각 지자체 조례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네. 이렇게 지원이나 더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잖아요. 이왕이면은 여기 법을 보니까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수행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관망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근데 아까 전라북도는 없으시다 그러는데 전주에 2개소가 그 조례가 있네요. 조례 제정한 부분이. 그다음에 광명시하고 창원시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례가 필요하시다면은 조례도 만들어서 대를 가시자. 그러니까 그 예. 법에 대한 거는 예. 아동 학대 그리고 예방 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인원수는 같습니다. 뭐 최소의 그냥 법적인 인원수인가 이게? 예, 이 기준을 예. 갖춰야 돼요. 9명 그 이상은. 임금 같은 경우도 뭐 네.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간장이나 뭐 그렇죠. 상담원이나 호봉에 의사- 따라서 전국 인원 비용도 좀 이게 추계가 돼가지고 좀 올라와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에 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우리가 청소년 디딤 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선정된 걸로 알고 그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연계가 좀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네, 네. 이 그- 부분에서 좀 축소를 시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업무는 아동 학대로 판정받은 가정에 대한 의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 청소년 디딤 센터는 전국에 있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사회 부적응인 상황에 있을 때 그 치료의 의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도 피해 아동 그 가정에냐 그 사후 관리라고 돼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대를 판정해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되면 네. 그 팀들이 전부 다 아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 아동들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다 파견을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금 치료를 그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익산시 자체에 또 조례가 만약에 이게 동의안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 자체에 조례가 좀 필요하다. 네, 더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전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의원입니다. 참고 자료 2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종사자 수가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탁 동의안을 보면 종사자 수가 9명인데 이게 최소 기준이 네. 위탁을 해줄 때 9명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인정이 돼야만이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9명인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니까 네, 현재 네. 종사자 수는 15명으로 해가지고 네네. 8억 6,400만 원이 예산이 연간 들어간다는 네네.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20년도부터 처음 위탁했었잖아요. 처음에는 3년 그리고 지금 5년이잖아요. 네네.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년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그 보통 처음에 3년씩인데요. 처음에 그 저희도 지자체에서 아동 학대가 저희한테 처음에 내려왔을 때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거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아동 보호 전담 요원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애썼고요. 그 부분을 그동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사례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을 갖추고 인력을 확대를 또 하고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아동 학대 업무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사례관리 그리고 익산 경찰서하고 이 아동 학대의 팀이 구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복지부에서도 그 우수 기관으로 인정을 할 정도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아동들이 재학대하지 않도록, 학대가 이루어졌어도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역할에 그 같이 정보 연계 협의체들이 노력을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2년 더 연장한 거냐? 아니 그거는 그걸 아니고 얘기하시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이 5년이에요. 그 당시에도 5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쵸 아동보호 기간을 처음 해보니까 이 운영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저희도 검토를 판단이 안 쓰니까 3년으로 했고, 그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서 가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현재 군내부에서 지금 종사자는 15명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종사자, 그러니까 저희 최소 9명 이상을 둘 수 있어서 15명인 것 같은데, 저희 그 다른 지역은 저희가 비교했을 때 인력 운영이 어떤가요? 인력 운영 네. 수가?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 인력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례 관리의 주점을 이렇게 시범 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국가 사업 예산을 따와서 이 예산이 확대된 거예요. 기존에는 12명 정도였는데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익산이 그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들을 내려 보내줄 때 익산시가 그런 걸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면서 인력이 좀 확대된 부분입니다. 군산 전주는 대략 인력 보통 12에서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성과 평가라든지 네, 진행했습니다. 네. 네네.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57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3년 2월 8일부터 2028년 2월 7일까지 5년간 국공립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7호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14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동산 원강 어린이집 등 17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거 뭐 크게 그게 아니라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그 기간이 지금 2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이 평가 인증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셨나 평가 인증 여부가 1월 14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는 거예요? 기간은? 아니 그 평가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은 네.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는 하는데 네. 이 기간을 네. 지금 2월 7일까지 했으니까 연도는 빼고 2월 8일부터 또 2월 7일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만료가 1월 14일이라고 그러는데 만료가 1월 14일이에요? 그럼 갭이 있잖아요. 아니죠. 지금 동의를 받고 네. 미리 동의를 받아야 네. 그 운영 주체를 만약 변경이 될 경우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동의안은 해줘야 되는데 네. 해주면 2023년 2월 8일부터 이제 5년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기간은 만료가 2023년 1월 14일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평가 인증 날짜를 잘못 적으신 건가? 평가 인증이 만료 유효 기간이 그 날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가 그럼 기간, 우리 이제 평가한 전문위원님이 지금 잘 착각을 하신 거네. 예, 평가를 한 그 제가 그래서 평가제 그걸 기간이.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2월 7일이면 2월 8일부터 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 맞는데 그렇죠. 그거는 평가. 만료가 1월 14일이라길래 네. 그럼 갭이 생기니까 그는 그렇죠? 이건 이제 잘못된 걸로 네, 2월 네. 8일부터 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오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03번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비밀 준수, 협력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민법상 친권자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일정 기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일방적으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원치 않는 상속 등을 이유로 파산 신청한 미성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발맞추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률 절차를 알지 못하고 제때 대응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03호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하는 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아동, 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서 상속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할 경우 상속 채무로 인하여 한정 승인이 필요할 경우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지원 가능한 방법 등을 명시하고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채 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채 7조에서는 법률 지원 업무에 대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채 8조에서는 법률 지원 업무를 추진하여 알게 된 비밀 준수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채 9조에서는 효율적인 법률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채 10조에서는 법률 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상속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을 되물림 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아동 청소년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본 조례는 재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오임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우리 익산시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익산시에 이런 민원이나 어디 청원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례들이 좀 있는가, 그게 추계가 좀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아직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 유관 기관 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측하고 추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뒤에 보시면 협력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유관 단체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익산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조사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앞으로 협력 체계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니 이제 비용 추계 그 미천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 이후 왜 예산을 추계를 하겠다. 네네네. 지금 보시면 지금 미천부 근거로 내용은 이제 의안의 내용이 사실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천부가 되거든요. 이 사안이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사유를 했고, 지금 보시면 상속 채무로 인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우리 아동 청소년 지원 대상은 하고 있지만 아까 앞서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사실 아직 추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추계 대상에서 좀 제외한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유가 발생하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은 추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
지방자치대 조례가 있으냐 전라북도는 없어도 네. 타 지방 조례에 좀 근거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네. 발의했으면은 뭐 타 지역에 좀 문의해서 예? 보통 뭐 어느 정도 우리 인구 대비 이는 그 청소년들에게 대물림 빚 방지하는 부분들이 뭐 건수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운영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파악은 못했고요. 아 그래. 예. 하여튼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조례에 대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예, 예. 적극적 노력을 해줘야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93호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과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설치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3조 제5호 조항에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3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 문화, 수련활동 및 정서 함양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3일 조례 제20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청소년 욕구 및 실태 조사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와 상담, 복지를 위한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 명칭 및 위치에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을 추가함으로써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은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익산시 무항로 11길
6-29에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다른 건 없고 그냥 이거 공간만 조례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거나 그런 네, 건 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한수입니다. 복지국 경로정형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89호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 등 총칙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제6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제7조는 처우 개선 사업 사항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건강 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원,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제8조는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이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소 월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9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신분포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의 적용 예로
제6조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따른 수당을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6월 3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9호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화로 인한 어르신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1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장기요양요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 관계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우 개선 수당의 대상자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장기요양요원 등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아닌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였고 정의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시설에서 찾아온 대상자에게 급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본 조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란 시행령의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조리원 등을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제명과 정의,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익산시의 장기요양요원은 한 3,200여 명이며 그 외 종사자는 약 5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안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4호 내지 6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명확히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일을 두어 처우 개선 수당 및 지원에 따른 수당을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란 장기 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이에 해당되며 장기 요양 요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노인 요양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은 75% 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45% 이상이 임금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이 23.7%, 업무 강도 12.3% 등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기 요양 요원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르신 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에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2년 8월 말 기준 59,476명으로 전체 21.6%에 달해 초고령 사회 상태이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7.5%보다 4.1%가 높은 상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 서비스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지위 보장이 필요한 바 상위 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정의하였는데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명시하여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논의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정의하고 바로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통해 전문적 연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탁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치는 익산시 무학로 975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58.8제곱미터입니다. 소인력은 24명입니다. 둘째, 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2조,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제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과 재계약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지경시 전문 인력 확보,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 다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신건강 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원광대학교 병원에 재계약하여 익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하고 재계약 기간, 소요 인력,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자살 예방 사업 안내에 따른 주요 사업,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 기타 정신 중독 관련, 중독 건강 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위탁 예정 비용은 15억 3,237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넷째, 공공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 위탁 기관 종합 성과 자체 평가 실시 결과 성과 평가 93점 나왔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94점 나왔습니다. 성과 평가 및 적정성 평가 모두 70점 이상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종합 성과 평가는 2020년 8월 30일 실시하였고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 및 의결을 2022년 9월 8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위원 8명으로 총점 637점, 평균 91점으로 70점 이상 득점하여 원광대학교 병원이 민간 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2년 9월 8일 익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0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및 심리치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7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0년 4월 2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익산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 의하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획도 가능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 하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익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재계약 동의안은 조례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원광대학교라는 우리 익산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원광대학교 말고 뭐 관내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요. 도내에 있는 것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학교에 정신과가 설치된 곳, 원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정신과가 있는 경우, 그럼 익산병원 같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일반 정신과 의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것이 정신재활시설 그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 돼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정신과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내에 학과가 있어야 되고 또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광대학교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정신병원도 가능은 하다. 예,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19년간 저희가 하고 또 잘 하고 있다고 저희도 예전에는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었거든요. 전문적인 거 그다음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가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오셔서 하시잖아요. 방향이라든가 그걸 다 정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좀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더 열심히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도 남겼고 어제 저도 재차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강조하진 않을게요. 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 계약 방법이 한번 재계약할 수 있으니까 공개 모집 재계약, 공개 모집 재계약, 공개 모집 기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재계약 차례니까 그냥 다시 재계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이 조례를 위반해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셨으면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